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뻔한데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헷갈리고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느냐 어느 포지션에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자꾸 달라지는 녀석이에요. 우리 급여? 급여 우리 늘 얘기할 때 뭐 세금 얘기를 급여 얘기하고 우리도 소득 받으면 종소세 뭐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사주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배당이나 배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행의 이자 같은 거 우리 받으면 어차피 금융소득에 대한 어쨌든 소득세 합산까지 할 만큼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없으면 그걸로 어쨌든 세금은 낸 건 알아. 그죠? 그리고 예전에 회사 다니시다가 이제 퇴직하셔서 어쨌든 퇴직금도 받으셨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꽤 계셔요. 뻔한 거잖아.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지금 우리가 오늘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거기 때문에 너무나 그냥 쉽게 흘려버리지만 이거 하나로 우리가 모든 솔루션을 다 짤 수 있는 건 거예요. 상속에 대한 플랜, 그 다음에 가업 승계 플랜,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우리 지금 현재 세금을 적게 내리는 방법들, 그리고 자녀하고 뭐 이렇게 나눠줄 때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죠? 자, 그래서 그래요. 이제 요렇다. 아까 회사 자금을 유출한다. 개인과 법인은 분리되어 있다. 법인에 있는 자산을 가까워 나가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다. 자, 그럼 일반적인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잠깐 그래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급여를 최소로 가져 나온다. 왜?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대부분 좀 있는 돈으로 쓰다가 부족하면 회사에 직원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를 옆에서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직원한테 미안해요. 왜? 저는 회장님이나 대표님의 일을 해주고 개인 일이거든요. 회장님 개인의 증여세 문제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돈을 어디서 나오느냐? 그 회사 법인에서 저한테 돈이 나와요. 그럼 직원이 회장님 또 이번에는 얼마예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저한테 막 보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직원한테 미안해요. 미안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미안해야 돼요. 저도 미안해야 되고 회장님도 미안해야 돼요. 왜?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까 우리 계속 가르마 타기로 했죠?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세요. 개인의 자산과 법인의 자산은 완전히 별개다. 자, 가르마 탔어요? 머릿속에 남길 거 이것만 남기면 되죠. 그리고 그걸 마음대로 막 하면 어떻게 문제가 된다는 거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고 종이 한 장만 전달하면 그건 이미 상대방한테 니즈 환기부터 다 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그 다음에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거는 우리끼리 모여서 고민하는데 밤새 술 먹으면서 하든 우리 남자분들은 당구 치면서 하든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려울 게 있겠어요. 그쵸? 문제될 게 없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를 하게 되면 가지급금 등으로 해결하게끔 돼요. 가지급금은 꼭 대표이사가 직접 돈을 갖고 나와야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지급금 이름 자체가 왠지 뭔가 어디 그 물고기 이름 같기도 하고 왠지 느낌이 들지만 가지급금, 지급금은 지급한 돈이요. 가는 뭔가가 명확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가짜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급금이다라는 의미의 가지급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또 어떤 용어가 붙기도 하냐면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라고 이름이 붙어요. 업무하고 관련돼서도 그럼 가지급금 있다라는 얘기네? 그죠? 대표이사님 가가지고 가지급금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몰아붙이면 안 돼요. 대표이사님은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가지급금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국세청에 우리가 어필을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그죠? 업무 무관이든 업무 관련이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 자체가 쉽지 않다. 업무 관련이면 그걸 왜 그냥 해?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처리를 하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묶어서 일반적으로 다 가지급금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받을 돈이 좀 있는데 얼마 되진 않아요. 뭐 금액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대표님이 회사에서 저한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게 되면 가지급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돌봐주는 예전에 이제 일을 봐줬던 대표님이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일을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일을 받으려는데 그 돈을 회사에서 못 뽑아주는 거죠. 왜? 회사에서 발행해서는 비용 처리를 하기에는 거기에 감사님이 계신데 어쨌든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자기 개인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또 당장 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대표들은 분명히 사업을 위해서 썼던 돈인데도 불구하고도 내부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걸 이해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는 게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거죠. 무조건 막 이러면 나는 회사에서 10원짜리 한 가지도 안 가져갔어 이러는데 재무제표 확인해 보면 막 2억, 3억 쌓여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가사 관련 경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가공 인건비 이런 것들도 있어서 국세청에서는 어떤 주시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회사에 아까 우리가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을 할 때 의미가 뭐가 있다 그랬죠? 둘은 독립되어 있다. 개인은 내 호주머니가 사업자 호주머니니 내가 너랑 거래하려고 하니까 네 개인 상황이 어떤지 모른다는 거지. 네 가족들의 문제가 있는지 주변에 뭐 친구들이 불량한 친구들이 있어갖고 거기에 돈을 띨지도 모르고 내가 너랑 거래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걱정이 되는데 법인은 가두리를 쳤기 때문에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지급금은 뭐예요? 가두리 쳐놨는데 가두리를 무너뜨리고 갖고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기본적으로 널 못 믿겠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국세청에서 널 못 믿겠어 하면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신고한 거 내가 어떻게 믿냐는 거죠. 두 번째,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널 못 믿겠다 하면 돈을 못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융권 거래를 할 때 가지급 있으면 가지급을 끄고 오십시오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듣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가지급 그 부분 때문에 신용도가 나쁘니까 이자율을 높여서 부과를 해서 결국에는 이자를 걷어가요. 이자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은 그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할게요. 다음 또 강의 때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이자율 조정 하나만으로도 회사는 매출을 2배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부분이다. 예.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솔직히 이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래서 그냥 대충 자기 통장에 넣고 자기 일출금 하잖아요. 이자 하나가 기본적으로 몇 억씩 돼요. 당기순이익이 몇 억이에요. 이자만 없어도 기본적으로 매출이 2배가 늘어나는 효과가 똑같은 효과가 난다니까요. 이게 사업이고 비즈니스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방법을 마련해 주거나 제안을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우리는 100명의 직원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가지금 있는 회사는 얘는 너 좀 아니구나 이제 이런 건 거예요. 그렇죠? 또 신용평가를 받을 때 그 업무도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등급이 높아지면 유리한 고지에 많이 설 수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자율도 좀 다운시킬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입찰을 했었을 때 점수도 올라가요. 여러 가지 어쨌든 뭐 거래하는 관계에서도 신뢰도를 얻을 수 있어서 거래도 성사를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도 가지급금이 있었을 때는 신용평가회사에서 등급을 한두 단계 정도는 떨어뜨립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자금 출처가 요구되는 투자 활동, 뭐 출처 조사 위험이 증가하고 법인의 잉여금 과다 축적 시 잉여금 사회 이출에 따른 세부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소예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급여, 배당, 퇴직금으로 가져 나온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뒤로 넘어가니까 편했잖아요. 조금 더 이해하고 가볼게요. 우린 급여는 우리가 급여를 뭐 예를 들어서 받아봤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인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천 징수 떼서 가고 결국에 연말 정산했었을 때 돌려받을 거 있으면 돌려받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 정산으로 끝나고 근로소득에다가 다른 어떤 기타 소득 같은 게 더해지면 그걸 합산해서 종소세를 신고를 해서 기본적으로 처리를 마무리하는 건 거고. 됐죠? 자, 배당 부분은 금융소득이죠. 지금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에 빠지는 게 2천만 원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종합소득의 합산해서 결국엔 계산해서 결국에는 그 전에 원천 징수했던 거 하고 또 이렇게 까고 남은 부분만 더 내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자, 퇴직금. 퇴직금도 어떤 기본 교정들이 또 최근에 뭐 계속 바뀌었는데 저도 복잡해서 뭐 제가 굳이 그걸 하나하나 그냥 손으로 계산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넣고 돌려서 결과물을 뽑아낼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세 가지 중에 금액이 예를 들어 좀 규모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1억, 뭐 2억, 3억, 5억 이런 식으로 금액이 크다면 가장 유리한 쪽은 어느 쪽이다? 퇴직금이다. 가르마는 가르고 가야 나중에 가서는 이게 편안해지니까 가르마만 가르고 가자고요. 자, 퇴직금이다. 앞에 두 가지는 어차피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버리니까 같은 개념이다. 그래요? 같은 개념으로 개인 입장에서는 간다? 그럼 나중에 가서 급여로 1억 받아올래? 급여로 5천만 원 받아오고 배당으로 5천 받아올래? 네 입장에서는 똑같다 이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선 다르죠. 5천만 원은 급여로 줬고 5천만 원을 배당으로 주는 것과 1억을 다 급여 형식으로 주는 것과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다를까를 떠올리면서 개인이 똑같다면 법인의 차이점을 가지고 유리한 점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좋겠죠. 따라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어렵게 얘기한 건 아닌데. 맞죠? 자, 그러면 먼저 얘기하면 급여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죠. 배당은 비용 처리가 안 되죠. 아까도 얘기 드렸어요. 배당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배당이라고 하는 건 손익계산서 끄트머리 나온 이득을 가지고 쪼개서 나눠줄까 말까, 갖고 있을까 줄까, 이 개념이니까. 그죠?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 한 발 더 나가볼까요? 지금은 손익계산서 차원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재무상태표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배당으로 나가는 것과 급여로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산상태표 차원에서는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자본 쪽으로. 비용 처리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단순하게 우리는요. 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회사에서 어쨌든 돈이 1억이 나갔어요. 그럼 회사는 어쨌든 회사 자체의 어쨌든 순자산 자체는 1억이 사라진 거죠. 그죠? 1억이 손익계산서에서 사라지고 자본 쪽으로 온 거나 자본 쪽에 왔다가 1억이 사라진 거나 같겠죠. 그러면 기본적인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주식가치 평가나 세밀하게 들어갔을 땐 조정되는 부분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전략은 들어갈 수 있다. 자, 가르마를 앞가르마, 뒷가르마, 옆가르마 좀 몇 개 했잖아요. 그쵸? 요 정도만 해놓고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자, 요걸로